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2회 중졸 기출문제, 도덕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동기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4월 달에 했었던 1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좀 중복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기존에 원래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년도에 비해서는 이론적 내용들, 학자들의 내용, 윤리 이론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우리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기본적인 문제겠죠. 우리 도덕이랑 과목 그 내용이 나왔네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옳은 일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강용, 도덕, 본능, 욕망. 여러분들 도덕이겠죠? 그렇죠?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반드시 기준을 알려주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겠죠. 여러분들 도덕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사용한 도덕 원리 검사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요즘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예요. 도덕 원리 검사. 그죠? 많이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제가 새치기를 한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쁘다고, 자, 모든 사람이,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따르겠니? 여기 정답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모든 사람이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보편화시켜 보는 거죠. 그쵸? 이거를 우리는 보편화 결과 검사라고 합니다.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바쁘다고 새치기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 결정을 해야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켜 보는 겁니다. 보편화시켜 볼 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말고 또 잘 나오는 게 있겠죠? 자, 보편화 결과 검사가 나오거나 또는 역할 교환 검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어요. 역할 교환 검사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역지사지.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한테 막 심한 욕을 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 어땠을까?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나한테 험한 말을 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상하겠죠. 그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 보편화 결과 검사하고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겠습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자, 3번. 자, 3번은 그냥 일반적인 쉬운 내용이죠.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시간을 낭비한다. 안 되겠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니은. 독서를 생활화한다. 그렇죠. 열심히 지적 교양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디귿. 사소한 일에도 금방 화를 낸다. 아이고, 도덕적이지 않죠? 최대한 화를 참고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틀렸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다. 그게 좋은 습관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간단해. 이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또 빼놓지 않는 주제예요. 인권. 인권의 특징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인권의 특징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여기 핵심 뭐죠? 누구나. 누구나라는 거 우리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인 인권을 가지게 됩니다. 맞고요. 그러면 여기 맞게 얘기한 사람 A, B, D가 맞게 얘기했겠죠.
잘 체크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불가침성이라고 하죠. 역시 맞겠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D도 맞습니다. 그죠? 세 번째,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별할 수 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A라는 학생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요. 우리 인권의 특징, 보편성, 불가침성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권의 특성, 천부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천부성.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태어날 때도 갖고 태어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인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갖고 태어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항구성. 영원히 보장된다.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 뭐 10년 동안만 보장된다. 이런 게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보장된다. 항구성. 그래서 인권의 특징하면 보편성, 불가침성, 천부성, 항구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기억이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점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맞네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옳은 일이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법을 어겨도 돼?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우린 법을 지켜야죠. 이게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의식을 뭐라 그러죠? 준법의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폭력의 유형 역시 4월달에도 나왔습니다. 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동영상,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퍼뜨리는 행위다. 이거 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절도, 약물 중독,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주로 뭘까요? 우리 정보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적인 게 뭐죠? 그러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 있겠죠? 사생활 침해,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뭐 불법 해킹, 정보 격차, 뭐 이런 것들이 정보화에서 나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보 격차란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누구는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격차를 얘기합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도덕 추론 과정입니다.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도덕적 추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꼭 이거 제가 단계 이름 꼭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도덕 원리. 여러분 보세요. 법을 어기는 건 옳지 않잖아요. 법을 어기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 원리예요. 자, 두 번째가 뭐죠? 사실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판단. 무임승차. 여러분들 돈 안 내고 그냥 버스나 지하철 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자, 두 가지를 통해서 결론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그 무임승차는 옳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 우리는, 그쵸? 도덕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보세요. 법을 어기는 행동은 보통 이걸 A는 이렇게 정해 볼까요? 옳지 않다, B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도덕 원리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게 나왔네요. 무임승차는 C는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A이다. 그러므로 결국 무임승차는 C는 옳지 않다. 여기 나왔죠?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비워놓고 들어갈 내용을 고르세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제목 기억하시고요. 여기 들어갈 내용, 요 원리, 공식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다? 그 목적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도덕적으로, 자, 도덕적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습관화할 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 학자는 누굴까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이 순자는 중국의 고대 철학자입니다. 사상가고요. 로크는 이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 사람은 뭐죠?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이죠.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서로 동의하고 계약을 맺고 사회를 만들었다. 슈바이처는 우리 원래 저기 인간과 자연, 과의 윤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중심주의 학자고요. 정답은 뭐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1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1회 시험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가족이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국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나왔네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스 철학자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습관화해요.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9번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친구 사이에 느끼는 따뜻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 효, 우정, 경로, 자애. 정답은? 그렇죠. 우정이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시민이라는 탐구 주제가 있어요. 자,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세계시민이라고 합니다.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는 무엇이 될까요? 자, 여기가 기억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연대의식, 서로 함께 연대한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겠죠? 차별의식은 안 되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기억, 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니은,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갖는다. 그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겠죠? 갈등이 생기면 자신만의 이익을 내세운다. 여러분들 이건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는 피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사생활을 침해한다.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정답은? 그렇죠. 기억, 니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의 사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종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여러 가지 패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정보통신 매체에 활용할 때 덕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얘기해서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다 너무 거기에다 절제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그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 서로 댓글을 쓰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존중해야 된다.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타인에게. 그래서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피해를 끼쳤으면 역시 책임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해악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게 돼야 되겠죠. 정답은 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하실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뭐 이렇게 인물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평화를 사랑하고요. 이분은 비폭력을 강조했대요. 이게 중요하죠. 시민불복종 운동을 했대요. 여러분들 시민불복종 운동이란 뭐였죠? 아주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시민불복종이라 했습니다. 인도의 독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어요. 정답은? 그렇죠. 간디. 우리 간디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 간디예요. 근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비폭력을 추구하는 우리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겠다. 부정의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겠다.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간디 기억하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여러분들 유학생도 많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탈 주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온 국제결혼 이민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이런 다문화 사회에 바람직한 태도로 적절한 걸 찾아볼까요? 우리 문화를 고집한다! 그러면 안 되죠. 배타적 민족주의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어떤 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일까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잖아요. 자유, 평등, 사랑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문화에 편견을 갖는다. 편견하면 안 되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 역시 안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렇죠. 2번 되겠습니다. 인류의 보편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실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이나 삶의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여기 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요. 미움과 원한을 표출한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다. 그렇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감정과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움과 원한을 표출하면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겠죠. 불안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실게요.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학생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1번 학생이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돼요. 적절하게 대답했네요. 그렇죠? 2번 학생이 남북 간의 이질성. 이질성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동질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질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니까. 3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겠죠. 최대한 평화롭게. 4번째 남북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역시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북한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1번 학생이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평화적 갈등 해결.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여러분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중재, 방관, 회피, 협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바람직한 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3자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하는 바람, 이건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누군가가 개입해서 이거를 좀 잘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란 게 있고 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제3자가 개입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중재는요, 그 3자가 제시한 조정안이라 그러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조정안을 꼭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정안이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사 문제가 있죠. 노동자들과 회사 측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월급을 노동자들은 10%를 인상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측에서는 5%만 인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정부에서 개입해서 한 7%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제시한 제3자가 제시한 중재안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거기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답은 중재가 되고죠. 방관은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난 몰라. 회피는 피하는 거죠. 그죠? 정답은 기억 리을 되겠습니다. 우리 참고하셔서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18번이에요. 자,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까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예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서술하세요. 그랬습니다. 학생 답안을 볼게요.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는 기업,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향상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과학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무분별한 과학지상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과학지상주의란 과학은 무조건 좋은 거야. 과학기술은 어떤 문제도 없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향한다. 하지 말아야겠다. 삼가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디귿,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인지 숙고한다. 이 과학기술이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킬까? 깊이 생각해본다. 숙고해본다. 리을, 미래 세대를 제외하고. 왜 미래 세대를 제외해요? 그 과학기술의 부작용이 미래 세대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고려해야 되겠죠. 현재 세대에 미치는 것만 고려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미래 세대도 고려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들어갈 용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아. 탐욕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네요. 배려, 청렴, 소외, 부패. 뭐죠? 맑고 염치를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렇죠. 청렴 되겠습니다. 어디서 강조된다고요?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 윤리.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자세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부정부패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 맑고 염치를 아는 마음입니다. 청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통일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통일 한국이 됐다. 자, 통일 한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요? 옳지 않은 것은. 독재 국가? 바로 틀렸죠. 민주주의 국가. 타인의, 타국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 평화로운 국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이에요. 다음에서 해당하는 국제사회의 문제는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협약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있는 교토의정서라든지 최근 발의되고 있는 파리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해로운 쓰레기를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걸 규제한다. 이런 것도 있죠. 다 뭐예요? 빈부격차, 성상품화, 종교 갈등, 환경 파괴. 자, 환경과 관련된 게죠. 자, 정답은 환경 파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지구온난화 방지를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죠. 22번입니다.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있어야 됩니다. 책임의식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관심 할까요? 혐오감을 갑니까? 참여의식, 특권의식.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특권의식.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렇죠?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참여의식이 필요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쵸? 23번입니다. 도덕적 성찰도 잘 나오는 문제죠. 성찰한다. 자기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죠. 일기를 쓰듯이.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좌우명을 정해. 나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이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잘 반복하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고 다짐을 한다고요? 틀렸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틀렸네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서 그래서 일기를 쓸 수 있죠. 일기를 쓴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좌우명을 정한다든지 이게 성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학생 3이 잘못됐네요. 그쵸? 자, 도덕적 성찰. 자, 24번이에요, 여러분들.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 어떤 게 필요할까요?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할 일인지 개인이 할 일인지 잘 보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게 국가의 업무예요. 사회적 차별 갈등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든다. 그쵸?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것도 맞네요.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리을. 4번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25번 볼까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한 실전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들. 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되겠죠. 최대한. 그쵸? 텀블러를 미리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식사 후에 음식을 많이 남긴다. 안 되죠. 먹을 만큼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걷는다.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거나. 사용하지 않은 전기 플러그를 뽑아둔다. 이거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음식물을 남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 풀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4월하고 뭐 난이도는 비슷한 것 같고요. 적절하게 이론적인 내용도 나오고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도 나왔지만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꼭 내용을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